파블로 피카소가 미술을 처음 배운 곳이 바르셀로나의 요짜에 있는 미술학교잖아요. 요짜 미술학교가 가우디가 다닌 건축학교가 있었던 바로 그 건물이에요. 안녕하세요, 가우디 선생님입니다. 오늘 순서에 따라서 까사밀라 두 번째 시간, 큰 챕터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건축. 그래서 가우디라는 이렇게 굉장히 새로운 건축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지를 한번 문화적인 이런 배경을 한번 상황을 이해해 보자는 그런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사회 변화, 이렇게 챕터의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이 카탈루냐라고 하는 지역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당시의 특수성이 있죠. 파블로 피카소, 안토니 가우디, 주안 미로, 살바도르 달리, 안토니 타피에스, 그리고 또 누구 꼽아볼 수 있을까? 파우 카잘스, 그 첼리스트 있죠. 뭐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동시대는 아니지만 비슷한 시기에 카탈루냐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전통적인 의미의 그림을 잘 다루는, 이 그림이라는 전통 기술을 잘 다루는 작가들이 아니에요. 후안 미로, 살바도르 달리, 파블로 피카소 다 뭐 하나의 유파를 만든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새로움, 안토니 가우디를 포함해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이 새로움은 분명히 이 동네에 어떤 바뀐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이 챕터를 시작하는 글은 알베르트 프레드리 칼버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스페인 여행기를 쓴 사람이거든요. 바르셀로나는 스페인의 리버풀이자 맨체스터이다. 요즘에 정치의 계절인데 진보 보수가 있죠. 진보는 이 세상이 이런 발전을 통해서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보수 쪽은 우리에겐 지켜야지 될 가치가 있다. 그래서 보수적인 사람, 만약에 보수적인 사람이라면 옷도 훨씬 더 진중하게 입고 진지하게 말하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전통적인 가치들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르셀로나는 스페인의 리버풀이자 맨체스터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저자의 속뜻은 바르셀로나가 이 스페인의 산업혁명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바르셀로나는 당시의 자료를 이렇게 책을 쓰면서 찾아봤더니 지중해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당시 스페인의 주력 산업이 직물 산업인데요. 직물 산업을 만드는 목화, 그리고 그 직물 공장, 증기기관이 돌아갈 때죠. 돌릴 수 있는 화석 연료 같은 것이 스페인 내에서 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바다로 들어와야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열차가 없을 때라는 거죠. 열차가 없을 때예요. 열차가 없을 때라는 얘기는 도로 사정도 좋지 않은데 바다로 들어온 물자들이 역마차 같은 걸로 이동해야지 된다는 뜻입니다. 디젤 자동차 당연히 없으니까요. 마드리드는 동서남북 어디로 가도 바다에서 700km 정도는 들어가야지 돼요. 이 동네의 사람들 쓰려고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산업화 시대에는 엄청난 생산 선비를 갖추어야지 돼요. 그 말은 많은 양의 물자가 들어오고 많은 양의 물자가 나가야지 된다는 거죠. 교통면에서 볼 때 마드리드는 바르셀로나의 상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카탈루냐 지역이 스페인의 산업을 주도하게 되었었던 그 계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카탈루냐는 아주 옛날부터 이곳에 항구가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이 챕터의 첫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19세기는 중세 공동체와 산업도시라는 두 세계가 맞선 시대였다. 제가 쓴 거예요. 제가 쓴 글을 제가 읽으려니까 부끄부끄. 유럽 전역에 산업혁명의 바람이 불었지만 스페인의 산업구조는 여전히 농업에 치우쳐 있었고, 실제로도 지금도 스페인 유럽 제일 가는 농업 국가 중에 하나죠. 그나마 산업도시의 모습을 갖춘 곳은 오랜 무역을 통해 외래 문물과 새로운 변화에 늘 접해왔었던 카탈루냐 지역 정도였다. 카탈루냐가 산업화의 중심에 설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동력원, 석탄이든 원재료의 공급에 유리한 입지 때문이다. 당시 카탈루냐 산업을 이끌어간 직조 산업의 경우 동력으로 이용된 석탄과 원재료인 목화 모두 지중해를 통해 들어왔다.
모카와 석탄이 스페인 안에서 나지가 않거든요. 바다에서 들어올 때가 필요했고 카탈루냐 지역이 그리고 빌바오 지역이 이런 바다를 면하고 있는 항구 도시들이 엄청난 발전을 이루고 있는 시기입니다. 실은 카탈루냐는 스페인 역사에서 보자면 1800년대에 약간 소외된 동네예요. 소외됐다기보다는 미움을 받는 동네, 중앙정부에. 왜냐하면 1800년대에 스페인의 왕위계승 전쟁이 있었는데 그 왕위계승 전쟁에 죽기까지 반항했어요. 그래서 이 스페인 왕위계승 전쟁에 어떤 사람들은 유럽의 0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그 이전의 유럽 대전이라고도 불리는 전쟁이 이 전쟁입니다. 당시만 해도 스페인 왕가라는 것이 이 안에 한계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유럽 전역이 다 혈연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그래서 스페인 왕위 계승에 굉장히 많은 나라가 참전하게 되고 그간에 굉장히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카탈루냐를 지배하고 있었던 세력은 중앙정부의 반대편에 서서 끝까지 이 전쟁을 이끌어갔었어요. 바르셀로나의 성이 함락된 날이 이 왕위계승 전쟁이 끝나는 날입니다. 앞으로도 언제든 우리한테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세력, 우리 중앙정부의 반기를 들 수 있는 세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곳에 시우타데이아 뭐 이런 요새를 만들어서 이 요새는 바르셀로나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바르셀로나를 좌우로 옥죄는,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봤을 때 서쪽에는 천혜의 요새인 몬주익 요새가 있거든요. 대포가 있는 요새죠. 항구를 보호하는. 오른쪽에, 그러니까 동쪽에는 시우타데이아 요새, 정치범들을 수용하고 정치범들의 처형이 이루어졌던 그런 조선총독부 뭐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을 압제하는 압제자들의 상징이었으니까요. 카탈루냐는 스페인의 공장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스페인의 산업을 주도하게 됩니다. 스페인의 산업을 주도하다 보니까 새로운 계층들이 생겨나죠. 공장의 소유주들. 안토니 가우디의 최고 후원자였던 에우세비 구엘 있죠. 에우세비 구엘의 장인어른이 안토니오 로페스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안토니오 로페스라는 사람은 가우디를 차치하고 나서라도 사람들한테 언급이 될 만한 아주 영향력 있는 인물입니다. 나중에는 그란데 에스파냐라는 지위를 얻게 되는데 그란데 에스파냐는 우리가 남자 구작, 뭐 백장 뭐 이런 모든 지위 있잖아요. 그란데 에스파냐는 이 모든 지위보다 더 높은 세습되는 그런 지위를 갖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렸을 때는 집이 가난했어요. 왜냐면 그들의 일대기를 그린 이런 전기들을 보면 10대에 라틴 아메리카로 돈을 벌러 그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에 가서 큰 돈을 벌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계층을 스페인에서는 인디아노라고 부르는데요. 인디아노는 본국에서는 그냥 평범한 소시민, 크게 영향력이 없는 귀족들, 에우세비 구엘의 아버지인 조안 구엘처럼 시골 양복쟁이, 뭐 이런 정말 그냥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 아메리카로 떠나는 거예요. 근데 아메리카에 가면 그래도 이 사람 본토 사람이잖아요. 식민지에서, 본토에서 온 사람. 뭐 어드밴테이지가 있는 거죠. 그걸로 큰 돈을 벌어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디아노스. 우리가 아메리카 대륙을 인도인 줄 알고 떠났잖아요. 실은 인도랑 별 상관이 없는 대륙이었지만 인도라고 불렀죠. 그래서 큰 꿈을,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이 미국으로 떠났던 사람들을 인디아노스라고 부릅니다. 그 인디아노스 중에 한 명인 안토니오 로페스, 에우세비 구엘의 장인어른이었고 조안 구엘은 에우세비 구엘의 아버지죠. 가우디의 최고 후원자였던 에우세비 구엘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상징적인 지위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그리고 자기 장인어른 다 스페인을 대표하는 인디아노거든요. 스페인을 대표하는 인디아노라는 이야기는 본래 귀족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본래 귀족들은 하면서 옛날 본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양식을 유지하려고 애썼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천한 것들? 그 사람들과 비견되는 우리가 전통을 지키고 있는 사람, 하고 두루마기 입고 뭐 갓 쓰고 이러고 다녔겠죠. 모던 보이는 그렇지 않죠.
새로운 문물을 우리가 받아들였고 이 시대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이 시대의 변화는 우리가 주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앞서서 끌고 있는 이 시대의 주인공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은 일부러라도 양장을 했겠죠. 제가 하려던 얘기가 그 얘기예요. 건축에 있어서도 신고전이라는 것은 기존에 아주 오랜 시간 공고화되어 있었던 이 위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전통적인 귀족의 양식으로 채택을 받았다면 이 아르누보라고 하는 새로운 예술은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자면 스티브 잡스나 마크 주커버그 뭐 이런 사람들 같은 사람들 양복 입고 나오지 않잖아요. 오마 얘기가 너무 길어졌네요. 이거 하루에 한 챕터 못하겠는데. 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도시 위생의 문제 이야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사회의 변화 그리고 이것을 몸으로 받고 이끌어가고 있는 새로운 사람들의 등장 그리고 새로운 산업체계 때문에 이 도시의 문제가 발생하는 장면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